안녕하세요. 정은백리입니다. 사주석경 주명가 250번 이어서 보겠습니다. 지금 여명 공부하고 있습니다. 여명의 이제 부궁 남편 인연을 공부하고 있는데요. 관투노건 재건이면 남편 귀격 행세하고 기명종살되는 팔자 성순가도 흥융한다. 관투노건 관성이 녹지에 뿌리를 뒀다. 무토일간에 이렇게 간목이 떴는데 이 노래 떴다. 자, 일단 간단하게 간목 관성이 녹을 뒀죠. 뿌리를 뒀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주가 신앙하다면은 간목을 용신으로 써서 좋은 관을 둘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재까지 이렇게 건이 있다고 하면은 재생관이 되어서 또 명관가마가 되겠죠. 그래서 항상 관성은 그 재성의 생조를 받는 것을 기뻐하죠. 그래서 정관용재 이런 식으로 정관격에 재를 쓰면 좋은 사주가 된다. 관이 뿌리가 있고 재에 또 뿌리를 내리고 있으면은 재생관이 되어서 남편이 잘 나가고 기명종살은 기명 내 본명을 버리고 살을 따라간다는 뜻이니까 종살격을 말하는 거예요. 종살격. 종살격은 그야말로 뭐 남편이 되는 그 관사를 따른다는 뜻이니까요. 남편 따라서 호의호식하는 팔자로 보면 되겠죠. 물론 그 종살격이 운이 재성이나 관성으로 왕신인 관을 생하는 쪽으로 와야 되고, 그리고 순격이 돼야 되겠죠. 즉 일관되게 사주가 순종으로 잘 구성되어야 됩니다. 관살로만 구성되어야 되지 다른 글자가 섞여 있어서 탁해지면 오히려 좋지 않다. 또한 운이 관살을 방해하거나 또는 관살과 대치되는 운으로 가게 되면 역시 좋지가 않다. 예시를 보게 되면 경금일주인데요. 경금일주가 근이 없네요. 그래서 경금이 온통 이렇게 화국에 사움이 노출되고 그 화가 천간에 떴죠. 그리고 반대되는 오행 임수가 있지만 임수가 전혀 뿌리가 없기 때문에 적수옥은 되어서 죽은 거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수를 버리고 여기서는 강한 화를 따라서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기명종살 내 본명 금을 버리고 나는 금이 아니다. 이제부터는 화의 명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왕신을 따라서 가는 종관살격, 즉 종살격이 되겠죠. 때문에 재관운에 재성 모군이나 관성 화운에 더욱더 용신이 되는 관성이 치성하기 때문에 부귀공명을 이룰 수 있다. 하지만 수운으로 들어가면서 역시 이렇게 종살격 이런 종격들은 업다운이 심한 사주라서 우리가 뭐 길명으로만 마구 볼 수는 없죠. 운이 꺾이기 시작하게 되면 또 내려막으로 곤두박질 치는 사주다. 이 사주도 역시 경금이죠. 경금인데 인호술 화국이다. 일간이 뿌리가 없고 일간이 무건하면서 뿌리가 없고 그 생조를 받지 못하면서 지지에 예를 들어서 관살이 삼합 또는 방합으로 합국을 이루어서 세력화되고, 그러면서 반대되는, 즉 관살을 막는 반대되는 오행의 기운이 없거나 힘이 거의 약할 때, 이때는 왕한 기운을 따라가는 종격을 의심을 해라. 여기에서는 역시 지지에 인호술 화국을 이루고 천간에서도 재성이 도와주죠.
임수는 역시 여기서는 전혀 쓸데가 없는 글자죠. 따라서 종살격으로서 목화대운의 부군이 공명을 하는 사주다. 251번 왕제 다관 만난이는 명함부집하게 되고 내 돈 주고 밥 맞으니 억울하기 짝이 없다. 왕제, 제가 왕하니까 사주에 제다란 뜻이고, 그리고 다관, 관이 많다니까 역시 관살이 혼잡되거나 또는 관살이 아주 태왕한 사주다, 이런 말이죠. 전형적으로 불리한 사주가 됩니다. 이런 사주를 우리가 이제 재생살 사주라고 하죠. 재생살 사주, 즉 재성, 나의 돈과 노고를 관살에게 주니까 관살이 오히려가 나한테 살로서 오히려가 공격하더라, 이런 말이죠. 비겁, 식상, 재성, 관성, 인성이 있으면은 나의 재성으로서 관살, 남편을 열심히 뒷바라지했고 또 물심양면으로 재생관에서 이 관을 도왔는데 내가 신약하고 체가 많고 관살이 많다 보니까 역시 재관이 나한테는 흉신에 해당되죠. 따라서 재성은 시댁도 되고 또 관성은 남편도 되니까 오히려 재생관이 살로 변해서 나를 공격하는, 내가 공신을 당하는 모양새죠. 관도 내가 신약하고 관이 강하면은 살과 같다. 그래서 재생살 사주입니다. 제다 신약보다 더 불리한 것이 재생살 사주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관살이 왕하면은 재성운에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왜냐하면은 관살이 나를 치고 들어오는데, 나를 치고 들어오는 호랑이잖아요. 그런데 이 호랑이에게 밥을 주고 또 에너지를 공급하는 재성운이니까 재생살에 되어서 얼마나 힘들겠어요. 흔히 이제 재생살 사주를 내 돈 주고 홀대 나간다, 그죠? 내 거 주고 빰 받는다, 정 주고 사랑 주고 돈 주고 내가 업심여김 당한다, 이런 사주가 보통 재생살 사주입니다. 그래서 좀 피해야 될 사주죠. 거기다 이제 명암부집이 되어 있으면은 밝을 때도 어두울 때도 부군 남자들이 집합한다는 형상이죠. 밝다는 것은 천간을 말하고요. 어둡다는 것은 지장간을 말하죠. 그래서 천간과 지장간의 관성이 일치와 합하거나 또는 연좌되어 있는 경우를 명암부집이라고 말하죠. 예를 들어서 을목이 이렇게 경금, 사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사주는 잘 없겠지만은 을경합, 그 다음에 이렇게 사중에 있는 경금으로 또 합되어 있죠. 그래서 천간에도 잘못 적었네요. 이거 뺍시다. 자, 그래서 일간이 이렇게 을목이라고 할 때 천간에도 내가 이렇게 합을 하고 있고 또 지장간에도 암합을 하고 있다. 즉 명합, 암합을 한다는 의미입니다. 뭐과 관성과. 그래서 낮에도 밤에도 인연들이 모여든다. 자, 이 사주는 역시 정화일간입니다. 정사일주네요. 재성이 강하죠. 그래서 제격사주인데 이렇게 재성이 강합니다. 신술해서 강하고요. 또 어떻게 보면 사중경금도 이래 있죠. 자, 아무튼 재가 굉장히 강한 사주인데 이 재에서 끝나면은 그냥 뭐 열심히 해서 돈 벌어 먹으면 되고 힘들더라도 그 재에서 내가 처시하면 되는데 재생관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임수가 정관이 되어서 나하고는 유정한 척 하지만 나한테는 금이 병에 해당되고 또한 임수도 관이지만 나한테는 내가 신약할 때는 수가 도움이 안 되죠. 그래서 나한테도 불리한 기신에 해당되기 때문에
재생관이 되어서 정임합해서 여기서는 목과는 인연이 없죠. 그래서 신월이기 때문에 정임합되어서 내가 임수와 인연한다. 즉 임수 없으면 못 살겠다. 임수만 쳐다보고 살 테야. 나는 남자가 최고야. 이런 이야기죠. 그리고 이렇게 정화 입장에서는 이렇게 명합을 하지만 신중임수와 정임암합을 하면서 명암부십, 명합암합을 하고 있는 모양새죠. 뿐만 아니고 정사가 모순살, 꼬란살이라서 남자가 있어도 외롭고 남자가 없어도 외로워서 정에 굶주린 사람이다. 용신은 정화가 약하니까요. 당연히 간목으로서 용신을 잡고 해야 되는데 간목이 힘이 없죠. 그래서 이 간목도 옳지 않게 나한테 힘이 되지 못합니다. 사주가 상당히 좀 탁한 사주네요. 정화일주가 금이 많아서 대단한데 거기다가 금생수 하니까 관도 왕해지니까 금생수 또 수극화 하니까 나한테는 힘이 들죠. 정임 한목에서 뭔가 있을 것 같은데 웬걸 나한테 부담만 지우는 사람이다. 제가 왕하고 관이 많아서 명함부집이 되었고 나는 잘해준다고 최선을 다하지만 돌아오는 것은 욕밖에 없다. 그 다음에 자 역시 이 사주도 계수일주입니다. 자 계수일주가 근이 여기밖에 없죠. 근이라기보다는 인성이 여기밖에 없죠. 그래서 자 힘들게 금생수를 받고 있는데 사오미 화국을 지녔잖아요. 거기서 투출했다 보니까 재성이 국을 이루었죠. 그래서 전형적인 제다 신약으로서 나는 양력 5월달 화국에 놓여 있는 괴수로서 그야말로 물이 말라가는 모양새인데 여름에 물이 이렇게 쫄쫄쫄쫄 흐르면서 물이 말라가는 모양새인데 어떻게 해요? 큰 산이 하나 떨어져 가지고 산이 물을 갖다가 메꿔버렸죠. 자, 재생관입니다. 그래서 제다 신약 사주에 이렇게 관성이 있으면은 죽음이에요. 그래서 화생토해서 이 토가 나를 묶어버리고, 그죠? 합해가지고 무게합에서 오화가 절지죠. 즉 합절이 된다. 합절. 내가 이 무토라는 놈한테 합해서 정 주고 사랑 주고 했더니 나를 절단 내버린다 이 말이죠. 내가 계수일주가 화 재성이 왕하고 토 관살도 왕해서 재생관에서 관이 토극수해서 내가 죽을 맛이다. 왕제다간 제가 왕하고 관이 많아서 역시 명함부집되어 있어가지고 내 돈 주고 빰 맞는 사주다. 무게합 또 여기 무게암합 오중기토 미중기토 이렇게 관도 이렇게 혼잡되어 있는 모양새입니다. 용신은 뭐 찾을 수가 없지만 계수에 있는 유금 그나마 이렇게 사유금으로 모양새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화가 옆에 있는 것보다는 사화가 옆에 있는 게 좀 낫죠. 하지만 이 사화가 무토로 떠버렸고 또 사화가 정화를 밀어줌으로 인해서 산은 유를 도울 마음이 없죠. 추근이 와야 되겠죠. 자유축 금국 이런 식으로. 252번은 양가벽의 괴상함은 정편관이 혼잡이요 백두낭군 결혼함은 무자일생 그 탓이다. 자, 지금 여명사주를 공부하고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자, 여명이 과거에 이제 바람을 피울 때 다른 집에 가서 이제 치마를 벽에 걸었다. 그래서 양쪽 집안에 그 벽에다가 괴상 치마를 걸었다. 치마상자죠. 남자들은 괴관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관부터 걸고 여자들은 이렇게 벽에 옷걸이가 있으면 이렇게 치마를 걸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쪽 집에 왔다 갔다 하면서 치마를 거는 거니까 정편관이 혼잡되었다. 정편관이 혼잡되니까 정부도 있고 편부도 있다. 남편도 있고 애인도 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이제 백두낭군, 머리가 하얗게 센 나이 많은 그런 신랑과 또 애인을 두는 그런 팔자, 또 결혼하는 팔자들은 무자일생이 많더라. 대개 백두낭군을 두는 팔자는 임수일주나 이제 계수일주 여명의 경우에, 임계라는 것은 일육수를 뜻하고, 여명에게 이제 지금 그 남자는 토가 되죠. 토극수 하니까 임계일주 여명에게 토가 관성에 해당되잖아요. 그래서 관성은 50토죠. 때문에 16은 수고, 50은 토다. 그래서 16은 어리다 또는 또 시작을 의미하고, 50은 또 채워진 숫자고 또 후박함을 의미하죠. 그래서 수는 아주 생명지상을 또 뜻하고, 토는 옛것, 오래된 것, 냄새나는 것, 잘 안 보이는 것, 뭔가 매주 같은 이런 냄새 나는 이런 것들이 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임계일주 여성들이 대개 백두노랑 또는 유랑, 어린 신랑과 인연한다는 말이 있는데, 여기서 이제 무자일주라고 하는데 좀 생소해요. 여명에서 이제 무자일주가 되게 되면 이것만 가지고 단정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만약에 무토일주가 여자니까 여기서는 이게 자중 계수하고 암합을 하죠. 왜 암합을 한다. 그래서 관성이 아니더라도 합신으로도 또 인연을 봅니다. 그래서 일지 배연 자리, 즉 배우자 자리에 있는 글자와 암합을 하고 있고, 또 무게암합이 무게합이 무정지합이잖아요. 예, 무정지합이다 보니까 다소 무정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이 자수가 지장간에 임수와 계수가 있으니까 일지 임계수가 무토를 봤다 이런 식으로도 추리도 가능하게 싶은데요. 좀 무자일생만 가지고는 조금 무리가 있다 싶습니다. 뒤에 가면 나와요. 임계일주 이제 여성이 백두노랑 인연하는 것을. 자, 여시를 보겠습니다. 이 사주 역시 이제 기토일주인데요. 온통 관살로 이렇게 성국했고, 시상 7살이 무섭게 떠가지고 일주를 이렇게 치도록 있습니다. 나한테는 방할 기력이 없죠. 네. 식신 제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이 식상이 살을 치고 들어갈 힘이 없죠. 묘월에 절제가 돼가지고. 그리고 식신제사를 한다 손 치더라도 지금 기토가 또 너무 힘이 없어가지고 오히려가 이제 이런 경우를 관식투전이라 그래요. 관식투전이라 그래서 관살과 또 식상이, 이 관살이 나를 이렇게 치고 들어오니까 나도 여기서 방어를 한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어림이 없죠. 더 두들겨 맞죠. 그래서 관식투전은 주로 매맞는 여성이 많다. 기일생이 정평간이 혼잡되어서 이놈 저놈 그놈 사랑통에 죽어나는 팔자다. 아무나 나한테 뿌리를 다 내리고 있다. 먼저 본 놈이 임자다. 진월의 무토입니다. 역시 무토 입장에서 강해 보이지만 진월의 앞에 사주는 역시나 식신제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신금용신. 이 사주도 무토가 약해 보이지는 않지만 인 그리고 진 청명지절에 태어났다면은 병화를 용신 잡아서 살인상생해야 되겠죠. 때문에 여기서도 간목 그리고 진중월목 이런 식으로 관살이 혼잡되어서 남편과 인연이 갈리는데, 특히 이제 무자일주가 되어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랑과 인연했다. 그래서 무자일주가 나이 많은 사람과 인연하는 것은 요것은 참고 정도만 하시고 명쾌하지가 않습니다. 다소죠. 자, 오늘은 252페이지 252번까지 공부했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